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보고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릴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무척 바쁘신 실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좀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여기저기 발표하실 어떤 내용도 많고 또 언론 노출도 잦으신데 우선 이 세제 개편안 이제 전반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반응은 주요 기준은 증세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각 또 그리고 뭐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네. 마련하면서 중점을 뒀던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AI 등 그런 어떤 첨단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강국을 도약을 지원하자 예. 이런 한 가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 이게 예.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세수 기반이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여러 네. 가지 사유로. 그래서 이런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세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전부터 이제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과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개편안을 설계했는지 그 구상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부가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이런 한 가지 방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자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낮은 배당 성향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배당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그 제도 도입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이런 차원의 하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뭐 그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세가 일부 그 고액주주를 제외하고는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행 그 금융 과세 체계에서 어떤 조금 그런 과세 형평성을 좀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화면에도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많은 고민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채널 성격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주식시장 이쪽에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1%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결국 25%가 됐습니다. 요렇게 결정하신 배경하고 이 정도로 더 기대할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아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난 3년간 그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어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된 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좀 어떤 운능 부담 원칙에 따라서 좀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그 법인세율 환원에 따른 어떤 세수 효과는 저희가 보기에 한 1년에 한 4.3조 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그 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AI 등 어떤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인 세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는데 세수 확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법인 세율을 다시 2022년 수준으로 이제 되돌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기업 부담만 키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최근 3년간 그 세수가 감소한 원인이 어떤
그 경기 둔화의 영향이 있었던 것도 네. 맞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어떤 감세 조치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세수 기반이 그 부족한 것이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그 재원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이고요. 법인세 정상화의 그 목적은 결국 이렇게 걷어들인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런 법인세 율 환원 조치도 있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또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AI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AI 쪽은. 네, AI 쪽은 지금 그 국가 전략 기술로 요번에 그 올 초에 네.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새로 지정이 됐는데 예. 분야가 지정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R&D라든지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그 AI 분야에 어떠한 세부 기술을 지원할 건지가 요번에 그 저희가 정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그 AI 분야의 5개 기술을 새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또 그 AI 분야가 이외에도 미래형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또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기술급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이제 50억 원에서 지금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거기다가 증권거래세율도 환원한다. 뭐 세수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 정부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제 개편을 마련하면서 어떤 응능 부담 원칙이라든지 과세 형평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법인세라든지 증권거래세 같은 어떤 일부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요런 세입 확충을 통해서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기업 투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그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실제 이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더 환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니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못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증권거래세율은 낮춰져 가지고 이게 또 좀 세입 기반을 좀 많이 약화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부 환원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우리 뭐 국민들 입장에서나 뭐 시장 내 투자자 입장에서나 세금이 준다면 좋아할 것이고 세금 부담이 있는다 하면 누구나 또 일단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세금 줄인다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또 비난하고 네. 또 세금 올리면 이것도 경쟁력 떨어뜨린다, 시장 또 망가뜨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양도세 기준 강화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 시장이 너무 예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요 시장 왜곡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네, 걸 저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 세 번을 세 번을 강화를 했고 네. 한 번을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변경 안 된 해도 있고, 근데 그 보통 이게 보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가 연말에 그 기준을 회피하려고 이제 파는 매물이 글쎄, 나와가지고 그게 좀 있었죠. 영향을 예, 준다 이런 예.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 좀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크게 그 상관관계가 많이 없는 걸로 저희가 좀 분석이 됐습니다. 대주주 기준 변화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23년 같은 경우에 그 대주주 기준이 완화가 됐으면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그 순매도 물량이 네.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양수대 기준인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매도하지 않아도 될 물량을 그 대주주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증시에 분명히 왜곡 현상이 그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 뭐 어떻게 완전히 보시죠? 저희가 그게 예. 뭐 그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그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그 강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숫자나 이런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은 조금 크지 않은 그런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또 법인세 인상 뭐 대주주 양도세 강화 지금 뭔가 시장 부정적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네. 기준 조정 자체가 시장에 이제 과거에 증권거래세도 저희가 여러 번 이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요번에 그 저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을 네. 하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된다면 저희는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저기 세제 개편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번 이 개편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더 내게 되는 쪽, 그리고 또 뭐 세 부담이 가장 줄어드는 쪽, 이렇게 한번 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면요. 이 그 세제 개편안 예. 요번에 이제 네. 뭐 약간 세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이 환원되는 부분은 좀 당연하게도 조금 기업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요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자녀 수를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그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 중산층은 조금 그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법인세를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그 확보된 세수를 이제 AI 쪽 이런 신산업 쪽에 좀 지원을 하겠다 말씀 주신 가운데 보니까는 뭐 반도체라든지 드론 이제 미래전략 산업과 관련된 세제 지원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로운 그 먹거리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AI나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같은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새로운 그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생성형 에이전트 AI나 이런 부분 그런 중요한 AI 기술에 대해서
5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지원을 해주는데요.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예를 들면 R&D 공제율 같은 경우에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세액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재고 세액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 환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그 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안을 지금 그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투자가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경제도 만만찮게 성장했습니다만 요 K컬처, K컨텐츠라 할 만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들 요또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국위 선양에 앞서고 있는데 요거 지금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 통해서 이 컨텐츠 사업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요번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예.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고 예, 크죠. 그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이번에 세제 지원 방안, 세제 개편안에 담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웹툰 제작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웹툰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원작 소설, 뭐 저작권 사용료라든지 또 프로그램 사용료 이런 그 제작 비용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영상 콘텐츠라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OTT 제작에 대해서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거를 기한을 연장을 하면서 또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그 글로벌 사들하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넷플릭스 같은 그런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이번에 그 영상 콘텐츠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저작권료에 지금 자막처럼 중소기업은 한 그중에 한 15%, 대기업 정도나 중견기업은 10% 정도를 아예 세액 공제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데 세액 공제는? 네, 제작 비용 세액 공제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상당한 규모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뭐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를 갖다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하는 또 일종의 그것도 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세제 그 지원의 분야가 그래서 저희가 세제 예. 지원 분야를 설정할 때 예. 어떤 이 세제 지원이 미치는 그 어떤 단순히 그 특정 산업을 지원하긴다보다 그거 파급 효과.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분야냐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당연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어떤 특혜 논란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떤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